안녕하십니까.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 여론의 강 진행을 맡은 김현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교황이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갔죠. 이러한 방문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분들께 들어봤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황 방문 일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실 우리 최형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형욱 기자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에 대해서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제가 어떤 제 속마음과 그리고 기자로서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좋은 소식, 좋은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최형욱 기자가 거시적으로 우리 교황의 방문 일정에 대해 살펴봤다면 김윤아 기자는 미시적으로 이 충남 지역의 교황 방문 일정을 세세하게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김윤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지자체 현안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충남 지역을 지금 조사를 해서 교황의 방한 일정에 관해서 꿰뚫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교황의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종교를 넘어선 그의 인기 비결은 소탈함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소통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교황 방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많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멘트부터 굉장히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멘트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론의 강 시간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총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교황의 방문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교황과 한국의 지도자 혹은 리더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를지, 이렇게 교황 방문 이후에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본인들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교황의 방문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VCR 영상 함께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방문하셨잖아요. 네. 이 교황 방문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있는 문제들이 이게 네.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특별히 정부에서 고치려는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아무래도 교황님 같은 네. 경우도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다 보면 정부에서도 그런 걸 좀 압박으로 받아들여서 예.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황님이 이번에 방문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황님의 방문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히 그쪽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네. 모르겠는데 신문으로만 본 거는 예. 되게 뭐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고 되게 좀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좋은 영향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쪽으로는 관심이 크게 없어서. 교황이 방문을 했잖아요, 한국에. 네. 그래서 교황이 한국 방문으로 인해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의 그냥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예. 그냥 조금의 그냥 계속 이슈가 생겼다가 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만 바짝 이렇게 하다가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여쭤보자면. 워낙 저희 나라 그런 예. 게 항상 그래 왔으니까 네. 분명히 또 그렇게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교황이 한국 방문을 통해서 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국민들끼리 뭐 소통이 안 된다, 뭐 정치권과 뭐 국민끼리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뭐 서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라서 근데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일단은 무엇보다도 일단은 교황님이 오신 걸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은 그런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면 해요. 교황님이 방문하셨잖아요. 네. 그 교황님의 방문으로 인해 뭐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이제 약간 세월호 그런 사건이랑 맞물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100만 명이나 이렇게 모이는 게 그런 사건 때문에 더 이렇게 교황님 방문이 뜻깊게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아무래도 예.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가 좀 피어나긴 낫겠죠. 뭐 이번에 와서 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도 예, 많이 예. 위로해줬고 하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힐링이 되지 않았을까요? 힐링이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네. 교황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한국 사회에 혹시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기독교이긴 한데 예. 네. 아직까지 그렇게 뭐 제가 크게 관여할 예. 정도로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교황이 아직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예. 뉴스는 보긴 봤는데 네. 제가 교황님이 오신다고 해서 사회적인 뭐 그런 변화 같은 예. 것까지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네. 교황님 방문 관련해서 이제 네. 시민들 의견을 여쭙고 있는데요. 교황님이 이번에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영향이요? 좀 불쌍한 사람들을 좀 많이 도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좀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교황님이 방문을 하셨었잖아요. 네. 교황님의 방문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그 우리나라 기득권이나 정치권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네. 교황님께서 많이 보듬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황이 방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 혹시 교황 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여쭙고자. 개인적으로 저 천주교는 아니지만 예. 천주교는 아니지만 그냥 그 교황님께서 네. 오신 거에 대해서 네. 뭔가 천주교가 아닌데도 뭔가 마음이 뭔가 평화로워지면서 뭔가 그런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아무래도 뭐 축복도 내려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 세월호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러운데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하여금 좀 마음이 바뀌고 따뜻하게 변해서 그런 일들마저 이제 결과가 다 따뜻하게 변하길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그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영향을 조금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뭐 25년 만에 네.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예. 우선 뭐 천주교 성도들 뭐 이렇게 좀 결집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교황님께서 낮은 행보를 통해서 예. 대중과 뭐 항상 소통하고 계신데 네. 세월호 또 유족들도 많이 또 보살펴 주신 것 같고, 예.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세월호 특별법이 예.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이 교황 한국 방문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특별히 생각이 안 나신 거면 이번에 그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네. 한 교황의 한국 방문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신 뭐 자유로운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드렸습니다. 한국 사회에 네,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자연스럽게 뭐.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네. 그 최근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오셔서 예, 막 예. 세월호나 힘든 분들한테 막 직접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 다가가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한국 사회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명량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자꾸 100만, 200만 해서 천만 관객 불러일으키는 거고, 근데 그런 속에서 약간 한 줄기의 빛처럼 오셔가서 약간 그래서 더 시민들이 더 많이 의지하고 그래서 광화문에 더 사람들 많이 몰리고 기사화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번에 교황이 왔다 갔잖아요. 네. 교황이 한국 방문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이슈들, 북한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언론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언론에 보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엄청 치유 같은 힐링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치유나 힐링.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매스컴을 그렇게 탈 만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치유나 힐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었고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 한국 방문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어떤 교황이 우리 사회가 아직 미처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교황이 사실 우리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서로 좌시하고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을 교황이라는 사람 이 매개체를 통해서 그냥 근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짚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황 방문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최형욱 기자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짧게 살펴주시죠. 네, 교황의 방문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다가가서 위로해 준 걸 봤을 땐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명량 같은 영화가 흥행 요인인 것을 봤을 때 그러한 영웅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향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다. 교황의 방문으로 인해서 비록 4박 5일밖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영향이 크다. 지도자는 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어떤 리더로서 서슴없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의견은 본인이 천주교는 아니지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월호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따뜻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종교적인 대부시고 그리고 세계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시기적으로 힘들 때 와주셨다. 그리고 구심점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오신 듯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심점이 외국 사람이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구심점이 사실 우리나라 리더들도 참 많은데 어쨌든 그런 질문은 다음에 저희가 나눌 부분이고요. 다음은 참 많네요. 치유가 된 것 같다. 지금 힐링해 줄 사람이 없다. 힐링해 줄 리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교황이 솔선수범해서 챙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국민들이 참 많이 따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반면에 또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먼저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분은 잠깐의 이슈로 부각됐다가 크게 바뀌는 것 없이 흘러갈 것 같다. 4박 5일간의 일정 그리고 교황이라는 어떤 이벤트성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바뀌는 것 없이 흘러갈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견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가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영향을 조금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도 있고 대한민국이 큰 영향을 받겠냐 반짝일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내주셨는데요. 김윤아 기자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답변들이 나왔는지 짧게 분석해 주시죠. 일단 감성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한 의견이 38.5%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의견이 34.6%, 모르겠다는 의견도 26.9%가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감성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교황이 방문을 했을 때 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유족들을 이렇게 뭐 자리를 옮겨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측에서 그거를 치우자고 했는데 교황이 자신의 뜻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사하는 점이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세월호 유족들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챙김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외면당하고 있는데 교황이, 다른 나라 사람인 교황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다는 것이 그 유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의 리더십이 이런 곳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인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뭐 리더십에 대해서도 또 잠깐 나왔는데 최영욱 기자는 이번 교황 방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그 교황이 선출된 곳이 바티칸 시국인가요? 네. 바티칸 시국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교황이 선출됐을 때 이미 출신 자체가 너무 굉장히 어떤 파격적이라서 그 사람이 또 유럽권 출신이 아니었고 그 남미계 네. 교황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이 선출됐다는 것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소탈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 교황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도 항상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났었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항상 남을 도울 줄 알고 그런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서 더 추가적인 부분은 교황에 네.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들 철저하게 다 배제를 시키고 숙소 같은 것도 어떤 수도자들과 같이 신부님들과 같이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밥도 원래 개별적으로 드신대요. 어떤 그 이렇게 뭐 외국 나라에 방문했을 때도 어떤 호텔이나 또 굉장히 좀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숙박 시설 대신에 정말 소박하고 그리고 되게 담백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거의 욕심 없는 그리고 어떤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정말 그 평범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종교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한 남자 같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사실 감동받은 부분은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 소울이 아니었나. 그 의전차가 소울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경차가 의전차다. 벌써부터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이 방한을 하기 전서부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반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소탈한 모습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재밌었던 게 방한 둘째 날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을 할 때 준비된 헬기가 있었는데도 그 KTX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그 KTX 안에서 다른 수도자들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 처음 타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우시더라고요. 그 가방도 직접 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인사들의 태도랑은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도 하나 추가로 할 게 있는데 사실 이전에 교황들의 의전차, 제가 의전차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의전차를 보면 다 방탄벽 유리가 있어요. 방탄 유리가 있어서 예전에 어떤 교황이 피살될 뻔했었고 그리고 피살됐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피살됐던 전례는 없습니다. 피살될 뻔했었던 전례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의전 차량은 무조건 방탄 유리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의전차를 사용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의전차에 방탄벽이 없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교황한테,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왜 방탄 유리를 하지 않느냐.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 멋있게 그것도 다 신의 뜻이다. 그것도 다 신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방탄 유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또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에 감동을 또 받으셨고 김윤아 기자는 그 KTX를 탄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는데 여기 그 시민분들의 답변 중에
치유가 된 것 같다라는 답변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검소함에 대해서도 뭐 치유를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치유가 된 것 같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좀 비슷하게 느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용욱 기자 먼저 뭐 치유가 된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번에 4박 5일 동안 방한을 하면서 물론 그 미디어 상에서도 많이 제가 시청을 했지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봤지만 그 어록들이 참 기억에 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권력은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은 쉽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권력은 섬김. 가장 상층부에 있는 그 단어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고 수식어긴 한데 그게 사실 말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희생도 필요하고 남에 대한 배려 그리고 관심도 필요한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행일치가 됐다는 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러거든요.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을 먼저 섬김으로써 그런 모습들이 그분이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참 언행일치 그리고 최고의 권력은 섬김이라는 어떤 그 위대한 그 어록이 저도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황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표현을 해준다는 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유족만 해도 그 세월호 유족 중에 한 분이 교황님께 직접 찾아가서 세례를 직접 해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라고요. 교황님이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제 나중에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요.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호진 씨라는 분께서 교황님의 그 자애로움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뭐 자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렇게 또 감동을 받으셨다. 실제로 이 몸소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으로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또 받으셨고 또 섬김이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또 이 기자가 또 진짜 진심스럽게 감동을 받았다. 혹은 뭐 좋은 의견을 또 내주셨는데 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섬김 그리고 몸소 실천하는 뭐 솔선수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이 리더십과도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렸죠. 이 교황과 한국의 리더 혹은 지도자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느끼셨을지 시민분들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먼저 VCR 영상 함께 보시면서 어떤 목소리를 내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교황하고 한국의 리더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타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좀 자기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제 생각에는 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좀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하셨는데 교황님하고 한국의 리더들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그냥 아무래도 그분은 되게 약간 좀 요새 원래 인종차별 같은 것도 다 그런 거 다 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사람 위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경제 위주의 우리나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 위주가 조금 다른 것 같다. 네, 약간 좀 밑에 사람들 되게 많이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교황하고 한국의 리더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 인터넷에서 봤을 때 그 경호원분들부터도 차이가 난다고 되게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면서도 그냥 그 교황분이나 저희 나라 리더분들
또 아마 그럼 더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들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그런 부하 직원들도 그런 방식을 따라갈 텐데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아무래도 뭔가 이익보다는 진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황님이? 네. 교황님하고 한국의 리더들하고 뭐 비교했을 때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뭐 한국에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교황분하고는 이제 닥쳐 있는 상황은 틀리니까 같다고 볼 수는 없고 교황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조건적인 자비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 뭐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뭐 사회에 봉사하고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황님하고 한국의 뭐 리더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조금 다르게 국민 한 분 한 분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막 그런 부분에서 좀 감명 깊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도 조금 안 좋게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교황님이 훨씬 더 괜찮지 않았나 생각해요. 혹시 교황님과 한국의 리더들과 뭐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교황님은 이렇게 좀 낮은 분들한테도 착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해주시는 이렇게 뭐 특별한 점 없이 그런 것 자체가 가장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국의 리더들은 교황님과 이런 점이 다른 것 같다라고 뭐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당황스러운데. 네, 아니 뭐 편안하게 뭐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국의 리더들은 이런 것 같은데 교황님은 이러시더라. 뭐 느끼신 게 있다면? 일단 교황님께서 이렇게 권력이 높은 자리에서 오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좀 다른 점 같아요.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교황님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한국의 리더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소한 거 하나만이라도 되게 캐치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TV로밖에 못 봤는데 그래도 위에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바로 밑에 사람들을 보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저도 해봤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더 밑에 사람들도 다 물으러 보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뭐 교황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아니면 이미지라든가 생각을 하셨을 때 이 교황과 한국의 리더들 간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은 외국 교황들은 약간 좀 뭘 해도 분위기가 있고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꼭 교황이나 그런 거는 교황 후보 같은 거는 왜 우리 동양인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요. 혹시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의 리더들, 뭐 기업가의 리더든 아니면 정치권에서 당의 대표이든 아니면 일반 뭐 마을의 이장님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리더들이 있으실 텐데 한국의 리더들과 이런 교황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다를까요? 그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직 저는 어리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교황님과 이렇게 솔선수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황님과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간에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거의 다 다른 것 같은데. 거의 다. 뭐 구체적으로 예시 하나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교황이 좀 더 약간 사리사욕 같은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리사욕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사리사욕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이유를 한번 여쭐 수 있을까요? 그냥 높으신 분들 보면 그렇던데. 한국의 리더들 중에 이렇게 사리사욕을 교황님과 한국의 리더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교황님이 저는 이제 무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행적만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 낮은 위치에서 바라봤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으로 인한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권들도 보고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혹시 그 교황님하고 예. 한국의 리더 혹은 지도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점을 다르다고 생각하셨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냥 종교적 지도자랑 정치적 지도자랑은 저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르다고라고는 그냥 뭐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가 종교적 지도자를 닮아야 된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일을 추진하는데 앞서서 뭐 그런 종교적 지도자와 성격이 다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대강 저는 그런 생각. 그렇다면 혹시 그 교황님하고 한국의 뭐 지도자가 됐든 리더가 됐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다를까요? 다른 점이요. 우선은 글쎄요. 지금 기득권들이 뭐 자기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 기득권을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게 강하지 않나. 뭐 교황님은 좀 낮은 행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약간 다른 점이지 않나 싶어요. 교황님께서는 낮은 행보를 하고 또 기득권층은 좀 안 놓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황님하고 한국의 지도자 혹은 리더와 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좀 교황님은 더 잘 보지 않나. 이번에 그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혹시 교황과 한국의 리더 혹은 지도자들과 조금 이런 거는 달랐던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대답을 잘 교황 못해드리겠어요. 방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혹시 그러면 교황하고 한국의 지도자 혹은 리더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거 예민한 질문 아닌가요? 본인의 의견을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지도자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뭐 지도자나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 텐데 교황하고 이런 점은 좀 달랐던 것 같다. 소통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소통.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교황 제가 그냥 기사로 본 거는 그 교황 님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교황님. 그분은 막 먼저 내려가서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지도자는 약간 여러 얘기를 듣기보다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럼 이렇게 교황의 한국 방문 관련해서 교황과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 혹은 리더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섬김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을 탄다든지 여러 가지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 지위를 누릴 수도 있지만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에 먼저 갔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섬김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었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교황과 한국의 리더들과 비교를 했을 때 혹시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지? 딱히 찝어 말할 수는 없는데 뭐랄까 사람이 행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찝어 말할 수는 없어도 뭔가 분명히 다른 게 느껴지잖아요. 말이 좀 횡설수설한데 아닙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우라? 뭐 그런 거 같은 거? 아우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랄까 같은 일을 해도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하는구나라든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뭔가 보면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져서 매스컴 탈만한 사람 중에 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뭐 구체적으로 생각나시는 뭐 예가 있으실까요? 굳이 그런 건 없고요.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혹시 그 교황하고 그 한국의 리더들하고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글쎄요, 일단 뭐 권위주의가 우리나라는 뭐 오랫동안 너무 팽배하게 존재를 해왔고 일단 그런 권위라는 것 자체가 그 정의되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섬기는 권위라는 게 그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지도자형을 보여줬다. 저는 그런 참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시민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최용욱 기자가 짧게 살펴주시죠. 네, 교황의 리더십과 한국 사회 지도층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시민분들은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차이가 많다. 이유는 교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탈하고 친근하게 다가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리가 먼 느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역시 차이가 많다. 교황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것 같다. 반면에 한국의 지도자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이었는데요. 차이가 많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만나기가 어렵고 벽이 있다. 그러나 교황은 친근하고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르다. 차이점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어려워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교황은 그런 모습이 없다. 아무래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와 비슷한 것 같은데,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소통하려고 시민들이 노력을 해도 결국엔 차단되는 그런 어떤 괴리감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르다. 교황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적극적인 행보,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같이 호흡하려는 행보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 다음 의견은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는 다른 것 같다. 성격이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좀 비슷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종교적 지도자랑 정치적 지도자는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네요. 네. 실제로 저도 인터뷰를 나가 보니까 이 종교적 지도자랑 정치적 지도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도 내주셨는데 잠시 뒤에 또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윤아 기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짧게 분석해 주시죠. 네, 교황의 리더십과 한국 지도층과의 차이점이라는 질문에 26.9%가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23.1%, 물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15.4%, 권위주의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19.2%, 비교 불가라는 의견이 7.7%, 모르겠다는 의견이 7.7%였습니다. 네, 방금 이 차트에서 앞서 최용욱 기자가 말한 부분과 조금 비슷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다. 2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뭔가 차이가 난다고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지도자는 종교적 지도자랑은 제 생각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네. 종교적 지도자는 어떤 정신적인 호소력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뽑히는 반면에 정치적 지도자는 사람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바로 옆에서 챙겨줘야 될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고, 거기에 준하는 인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종교적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를 공격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종교적 지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외세나 외교 문제나 또 사회 현안 문제나 그리고 뭐 세금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호소력을 법적으로 제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행정상의 어떤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적으로는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인들이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재정비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사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가능할까라는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사실 정치적 지도자가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좀
나쁜 부분 혹은 지적받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 지도자도 충분히 소박하고 그리고 소탈하게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명확하게 정의를 하진 못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분야가 다르니까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 교황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또 본받을 부분은 또 본받아서 정치권에서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권위주의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9.2%의 비율로 뭔가 우리나라의 지도자 혹은 리더들은 좀 뭔가 권위주의적인데 교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시민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윤아 기자는 교황의 리더십과 한국 사회 지도층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포용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황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의견들을 포용을 하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배척을 하잖아요.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일단 공격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형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뭐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는 많이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둘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그 역량이랄까요? 자질? 그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기 반성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두 가지 모습을 우리 한국에 와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자들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정한 지도자라는 그 단어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왜 이렇지 못한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정 부분 또 포용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나 이 교황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수많은 또 광복절 다음 날이죠. 이 16일 날 그 광화문 시복 미사 때는 정말 20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그 테두리 안에만 모였고 또 그 주변까지 합치면 뭐 거의 80만 명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어떤 시민분들께서는 리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리더를 바라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한국에는 이렇게 믿을 만한 리더들 혹은 따를 만한 리더들이 조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기자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죠. 최영욱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리더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시대별로 나눠보면은 저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으나 가장 가까운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의 열풍을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나마 안철수 열풍을 뽑고 싶은데 그때 사실 안철수라는 사람이 동시에 갑자기 혜성같이 날라와서 정말 국민의 마음을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리고 세파에 찌든 어떤 정치계를 뒤흔들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식의 발언과 그런 식의 이미지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행동력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다라고 거론이 됐을 만큼 엄청난 위세를 자랑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출발상의 위치에서 쉽게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는 이렇게 교황의 4박 5일 방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보다는 최소한 4년 혹은 6년 정도의 임기 기간을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행동들과 그리고 핍박도 있고 비판도 있지만 또 본인이 원하는 소신도 같이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잠깐 반짝하고 사그러드는 어떤 인물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중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출발상에서의 문제로 뭐 나중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윤아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 한국에서 이렇게 따를 만한 리더가 잘 나오지 않는 게 이 출발상 혹은 이 사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왜 그런 리더가 나오지 못할까요?
일단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네. 정치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이 두 분은 정치하시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회의 각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네. 정치인의 아들이 하고 있죠. 대부분 정치인과 지인 관계인 분들이 하게 되거나 서울대, 법대 뭐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약간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그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해서 지금 네. 제가 갑자기 음서제도가 떠올라서 이렇게 부의 세습, 권력의 세습 이런 거 말씀. 그야말로 권력의 세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포용력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명동성답 이사를 마지막 날에 집전을 하셨었는데요. 교황님께서 그 미사 직전에 한국기독교협회 목사와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 등 12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종교들은 다른 종교 배척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 교황님이 이렇게 다른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다는 것이 포용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교인데 하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왜 특정 종교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가? 왜 다른 종교 사람들을 배척을 하는가? 이것이 저는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저는 어떤 종교에 귀의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아직까지 무교인 상태인데요. 이번에 교황이 와서 이런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뭐 논의를 했다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일단 자기 반성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교황은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에 즉위를 한 다음에 부패한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 비밀 금고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는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황은 평신도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한 것처럼 매우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성직자들에게는 매우 단호하다고 합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수도사는 위선으로 신자들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고요. 부자들을 위한 교회가 돼서 안주하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도 부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거침없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결단력이 중요하다. 특히나 뭐 자기 내부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력과 결단력이 우리 지도자들에겐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요번에 이런 불법 비리 관련해서 이 국회 체포를 동의안을 회기 내에서만 이게 제출을 했을 때 이게 그 체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빌미로 이 임시국회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좀 많은 비판의 날이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교황의 리더십과 한국 리더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뭐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황의 한국 방문이 어떻게 될지 한국 방문으로 인해 리더들이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 여론의 강, 오늘은 교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2가지 질문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교황이 방문 후에 한국의 리더자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질문부터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